가수 데뷔는 13년 차긴 한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앞에 계신 기광 씨보다 후배죠. 사실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예, 그렇죠. 아니, 작년만 해도 안 스타의 인생을 기록해드립니다. 당신의 사전. 김범수 씨의 인생 사전에 과연 어떤 단어가 있을지 김범수 씨의 사전 열어주시죠. 옥동자. 네. 반쪽짜리. 반쪽짜리. 과연 어떤 인생사가 얽혀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옥동자. 옥황상제가 사는 곳에 있다는 맑고 깨끗한 용모를 가진 가상적인 동자. 어린 사내 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근데 김범수 씨에게 옥동자는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의 유년 시절이죠. 맑고 깨끗한 용모요? 그러니까 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청소년기를 잘못 겪어서 좀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험해진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예 받아들이지 못하지 예 아니 그리고 저희들이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예, 예, 성격인데 예. 네. 아 정말 그랬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고 예, 그 제가 예. 뭐 잘생긴 아이들 보면 예. 병치레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아팠어요. 예, 그렇게 병치레가 많아요. 근데 난 지금도 아파. 병원에 네. 아파서 가게 되면 그 간호사 누나들이 진료가 끝났는데도 보내주지를 않아요. 혹시 왜요? 그러니까 왜? 포켓 속에 넣고 싶다 이거죠. 너무 예뻐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방송 나가면 정말 큰 파장이 있겠는데. 네. 제가 웬만하면은 게스트가 하시는 말을 이해하고 따라주고 믿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정말 이렇게 힘들긴 정말 이렇게 느끼 힘들게. 어렸을 때는 이제 어른들이 또 이게 상회를 하셨거든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자. 얼마든지 제가 먹고 싶은 과자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가서 제가 손가락만 딱 집으면 그 과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자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점점 기가 죽어가네요. 왜냐면 이걸 좀 아 그렇군요 이렇게 뭔 소리야?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 어린 시절 옥동자 시절에 사진을 직접 예, 예. 갖고 나오셨다고. 저기 나오네요 모니터에. 네. 아 예, 아, 예. 예, 저 아동복이 서울에서 어렸을 때부터 패션 센스가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저 때도 장화를 좋아하잖아요. 색깔 맞춰 입으시고. 장화는 기본이죠. 성격. 저 때가 지금 몇 살 때죠? 제가 한 5살 때인가. 5살 때는 웬만하면 다 예쁘고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저 때도 좀 아니면 너무 아닌 거거든요. 저거는 좀 잘 안 나온 건데. 그래도 약간 멀리 나왔는데 네. 대부분 전혀 알아보기 힘든 사진이지만 그러네요. 옥동자라는 근거를 좀 보여주세요. 옥동자라는 잘못 갖고 왔네 이거. 좀 이렇게 크게 나오는 사진 없나요? 얼굴이라도 좀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거 없나 싶어요. 다음에 제가 다시 갖고 나올게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예. 확인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야, 억울하네요. 정말 억울해. 이게 뭔가 좀 가슴 깊숙이 이게 한이구나. 야, 정말.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네. 그 화려했던 옥동자의 네. 삶이 얼마 못 갔다고 들었어요. 예, 네.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던 사업이 그거 자체가 이렇게 다 화재로 불타고 난 후에 어느 날 와보니까 이삿짐을 싸고 계신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왔던 게 이제 서울이었던 거죠. 그 지방에는 그런 집이 없었는데 반지하 그런 집 있잖아요. 예, 반지하 같은 집을 딱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이제 살 집이다. 그게 어머니는 막 울고 계시고. 반지하에 사신 거예요? 그럼 내 식구가? 예, 그 여름 되면 이제 항상 물 퍼내고. 장마철. 예, 그리고 또 연탄을 떼니까 이제 밤마다 항상 가스 조심해야 되는데. 연탄 가스. 예, 이제 잘못하면은 중독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막 그때 당시엔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주시는 김치국 먹으면 막 김치국물 먹으면 동치미 국물 막 마시라 그래서 마시는데 이게 내가 왜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머리는 어지럽고 막 어머니는 막 병원 가시고 막 이런 모습도 막 보고. 서울에서 완전 다른 환경으로 네, 만나게 네, 된 네. 거잖아요. 정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어린 이제 나이에. 좀 허구한 날 이렇게 싸움도 하고 다니고 나쁜 짓도 하고 다니고 막 하면서 이제 정말 방황기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옥동자 스타일에서 예, 예. 그런 방황을 하는 사이에 인상이 달라지셨다. 그 눈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방황을 하니까 눈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광대도 약간 튀어나오고. 이게 참 눈꼬리까지 그렇다 치는데 광대는 좀 그렇다. 오늘 참 믿을 수 없는 얘기들 많아요. 예. 학창 시절에 제가 듣기로는 한 주먹 뭐 하셨다라는 여기까지 얘기. 퍼졌나요? 예. 근데 사실 그건 좀 와전된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싸움도 싸움을 좀 하고. 많이 했다는 얘기지 제가 뭐 이렇게 늘 이기고 다녔다는 얘기는 아니죠. 많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약간 지지리 같은. 아니 근데 자주 싸우셨다 그러는데 주로 무슨 일로 그러니까 저는 누가 싸우는데? 건들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쳐다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를 건드리면 예, 지금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 눈들이에요. 예,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네. 농담이고. 예.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척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좀 그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모자라구나 하는 그런 어떤 열등의식 같은 걸 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경찰서까지 가는 상황까지도 있었나요? 그게 이제 수시로. 예. 짱 많네요. 많이 근데 노셨네요. 그때는 그냥 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다. 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가수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게 이제 제가 늑막염이라는 질병에 걸렸었어요. 예, 그 폐에 물이 차는 질환인데 그게 이제 막 잠 안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예, 뭐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죠. 걸리는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걸렸으니 그럼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술 담배도 다 하고. 고등학교. 걸렸죠. 걸렸는데 그래서 정말 심한 방황을 하셨네요.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네. 그래서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학생 술 담배 끊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 정도. 예. 좀 그때 사실 이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좀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결국 이러다가 그냥 폐인처럼 살다가 그냥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요절하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생을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일어나서 뭔가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하늘 한번 쳐다봐라. 그런 얘기를 제 자신에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때 기타를 쳐줬던 친구가 네. 사실은 그 친구가 끊임없이 저를 이제 교회에 데려가려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먼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일단 나한테는 지금 좀 기댈 곳이 필요하니 좀 거기가 어딘지 나를 좀 데려가줘.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낡은 피아노 앞에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화음을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맞춰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마치 천사의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정말 저 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끌렸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 활동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소리를 이렇게 내본 적은 없고 늘 음악만 들어오다가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이제 내본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이렇게 생긴 건 되게 막 험상궂게 생기고 예, 하고 다니는 것도 막 정말 지지리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예, 그런 친구가 주위 사람들에게 너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듣게 된 거죠. 예. 본인이 느낄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또래들이니까 본인이 저는 몰랐어요. 예, 왜 이렇게 오히려 저는 그들이 노래하는 걸 보고 반한 건데 제가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솔로 시키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예, 예. 저한테도 이제 드디어 꿈이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그 나쁜 습관들 뭐 이런 행동들 일단 술 담배를 끊었고요. 아예 끊어버렸어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그냥 내려놨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교를 3학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지만 늦었지만 대학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음악 쪽으로. 그래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예,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도 이제 드디어 합격이 됐구나. 근데 그 해가 미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솔직하시네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만났던 정말 전문적인 이제 그 트레이너가 네. 박선주 씨였어요.
그러니까 그 박선주 씨를 만나면서 아마 제가 정말 제대로 전문적으로 이제 뭔가 노래를 좀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아,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박선주? 그 박선주 씨가 해외 유학을 보컬 트레이닝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첫 제자였어요. 예. 처음으로 지금- 만난 제자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 유명하신 보컬 보컬트레이너인데 트레이닝 그런 분께서는 김범수 씨의 실력을 바로 인정을 해주신 아니 것처럼? 많이 깨졌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딱 제 노래 들어보시고는 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원성만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이 돌이 굉장히 다듬으면 이뻐질 수는 있겠으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음치 박치였대요. 저를 그때 당시 저를 회상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참 무서우시죠. 예. 네, 오늘 모르는 선생님은 박선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소리 돋았어요? 네. 아, 저 지금 사실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무서운 분이시다 하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네.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사실. 예.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데요. 우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이자 범수의 숨은 엄마 박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숨은 엄마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숨은 엄마. 예.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음악의 엄마인 것 같죠. 목 아파 낳은 자식이죠. 아 진짜 예. 정말. 그러네요. 괜찮아요. 김범수 씨 첫인상 어땠어요? 궁금하네요, 첫인상. 진짜 궁금해요. 뭐 본인은 곱게 자란 옥동자.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쟤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쟤는 뭐지? 네. 왜 그랬냐면 보통 실용음악 이런 좀 음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복장이 특이한 복장들 머리 색깔 뭐 옷 액세서리 진짜 특이한 것들 많이 하고 오는데 딱 딸랑 티셔츠에 청바지에 청바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행이 조금 지났던 약간 바지 비슷한 거를 골덴이었을 거예요. 골덴 바지 맞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굉장히 아끼던 바지. 골덴 바지를 이런 바지 입고 왔대요. 맞아 골덴 바지도 무릎이 이렇게 약간 나온 골덴 바지에 머리도 전혀 뭐 스프레이고 뭐 젤 같은 거 멋을 하나도 안 내고 딱 들어오는데 쟤는 음악을 하는 애 같지 않으니까 쟤는 모니가 첫 번째 인상. 네, 그랬고 저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악기처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생김새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겠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딱 들어오는데 골덴 바지, 광대뼈. 딱 이렇게. 광대뼈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야, 저게 소리가 나면 정말 훌륭한 소리가 나겠다. 뭐 이런 생각? 아, 그렇게 비주얼은 그랬지만 소리를 뽑으면 괜찮은 소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네.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칼 루이스 같은 몸을 가진 어떤 재능은 있는데 달리기를 위아래 손을 같은 방향으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친구가 만약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면 최고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쟨 뭐지? 솔직히 말하면 약간 깜짝 놀랐었어요. 본인은 그런 의상이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학기 내내 그렇게 다른 하고 아이들과 나는 좀 학기네요. 틀리다. 제가 늘 네. 혼자 네. 고립돼 있었으니까. 근데 누가 지적도 안 해주고. 예. 근데 그때 기적기적으로 당시만 해도 친구도. 네, 네. 이제 제가 새롭게 뭔가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한 거잖아요. 나름 좀 꾸미고 간 거예요. 나름 이게 캠퍼스의 어떤 그게 꾸미고 온 거였군요. 아니 근데 그 정말 저희가 아까 듣고도 놀란 게 김범수 씨가 노래를 못했다고. 네. 음치? 뭐 박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맞나요? 얘기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음치 박치에다가 외모도 되게 뛰어나시고 가수로서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그렇죠. 노래를 한다는 게 얼마나 본인의 노력이 대단한 건지 이제 와서 이제 범수군한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좀 많이 집착했던 것 같아요. 김범수 소리- 씨에게. 네. 첫 제자니까. 네, 첫 오히려 제자고 예, 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소리는 안 나온다. 네. 이 친구 굉장히 독특하게 음역대가 고음도 많고 저음도 있으면서 이 미들이라고 하죠. 중간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조금만 더 끌어내면 되겠다. 일단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겁 없이 시작을 했는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아, 그 어린 나이에도. 네. 네. 고립돼 있다 보니까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고 제가 약간 좀 그 아집 같은 것도 있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혼나지 않을 일도 꼭 제가 그렇게 고집 피우고 이래서 더 많이 혼났던 것 같고 지금 본인도 생각해보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혼나지 않을 일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 선생님 옆에 계시지만 정말 너무 싫어서 정말 뵙기도 싫은 예,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어느 정도로 무서웠나요? 그러니까는 뭐 그 연습실 와서 아침에 청소할 때 이렇게 좀 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치워요. 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은 거만 이렇게 세팅해놓고. 뭘 들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 그래서 없었구나. 깨끗하게 치워놨거든요. 그리고 좀 늘 긴장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언제 어떻게 혼날지 모르니까 항상 아침에 이제 딱 와서 이제 한 점심 때쯤 오셔서 이제 혼나고 숙제 내주시면 이제 또 갔다가 이제 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다가 저녁에 오시면 또 혼나고 이제 울면서 집에 가는 게 제 일상이에요. 이제 그게 늘 이제 그게 제 하루하루 일과였죠. 그러니까 저는 늘 집에 가면서 제가 우는 골목이 있었어요. 눈물의 골목. 눈물의 네, 선생님은 골목.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때 당시 그 회사 연습생이 뭐 편하겠습니까? 항상 이제 그 회사 그 제작자들한테도 잔소리 듣고 또 이제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한테도 또 이제 음악적으로 또 훈계도 듣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외모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아휴 참 큰일이네 진짜 뭐 이러고 지나가봐요. 그러면 진짜 정말 집에 가면서 그래서 그 제가 늘 울던 골목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예, 거기 가끔씩 제가 거기 이렇게 일부러 가보거든요. 김범수길. 예. 김범수길 유명하죠. 김범수길 괜찮다. 가면은 이제 옛날 생각도 막 나오고. 몇 년의 연습 기간을 거쳐서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김범수 씨가? 우리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를 같이 맨날 연습을 하고 그 전에 회사를 매니지먼트 회사를 제가 데리고 손을 끌고 가서 계약을 하고 1년 반 정도 아, 때까지 기획사에 따지면 직접 데리고 네. 소개까지 해주신 거예요.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 친구 노래 트랙 한 3트랙 정도를 녹음을 해서 먼저 기획사에 들려줬어요. 노래를 딱 들려주자마자 기획사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냐 얘. 오. 제자다. 19살짜리. 제발 좀 빨리 좀 보게 해달라. 어떻게 19살짜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냐. 네. 데리고 와라. 키는? 뭐.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기억나요, 그날? 갔나? 처음 갔나? 네, 그때도 골덴발 짚고 왔나? 제 나름대로는 그 탈색이라 그러죠. 맞아요. 예, 염색 말고. 이렇게 탈색을 했는데 머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곱슬이라 네. 그 옛날 그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에 블랑카라는 굉장히 세게 그렇게 나름대로 좀 음악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네. 한참을 있는데도 그냥 저를 지나치시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네. 인사도 다 드리고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다 지나가시고 언제 부르시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제가 거기 그 저기 배달업 종사자인 줄 아시고 저지러 온 사람이죠. 예, 아니 왜 안 가나 이렇게 생각. 아니 볼일 보셨으면 가시지 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아 이 친구야 그러면서 굉장히 놀래하시더라고요. 한 1시간 반, 2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요. 애는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만났다고. 예, 그런 게 첫 만남 자체가 굉장히 좀 강했죠. 예. 그래서 앨범이 나오게 됐잖아요. 예. 첫 제자가 무대에 섰을 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뭐 일본에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앨범 준비하고 뭐 이렇게 녹음하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좀 일본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일본 가서
일부러 사실 안 봤어요.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수하는 것도 볼 것 같고, 막 너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일부러 안 봤고, 뭐 찾아도 보지도 않고 이러다가 인터넷 이제 돼서 한 밤새 한 3-4시간, 4-5시간 이상 아침까지 계속해서 돌려보고 그래서 많이 좀 모르는 얘긴데 많이 울었어요. 예. 예,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데 계속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서 저한테도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호랑이 선생님이 부럽다 그러니까 더 짠하네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약간 오해를 했던 게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러 가시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척박한 시장에 저를 남겨놓고 떠나셨구나. 저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정글에 밀어놓고. 생각했는데 저를 이렇게 계속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셨는지는 전혀. 몰랐죠. 예. 사실 뭐 범수만 몰랐고 매니지먼트 쪽 분들하고는 계속 그러셨구나. 연락을 하면서 네,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은 계속 가졌죠. 근데 행여 이제 범수가 그런 걸 알면 좀 이건 좀 그런데 저한테 기대할까봐 기대면 더 아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아무리 첫 제자여서 애정이 각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김범수 씨한테 아주 특별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예요. 네. 눈빛이 변하시고 그러세요? 예민하거든요. 눈이 약간 풀리셨어요 지금. 눈이 풀리셨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경우가 이유가 있나요? 저한테 이런 거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봤었던 동화가 많잖아요. 그 중에 정말 이 동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경우가 범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갈 수 있구나. 어쩔 때는 좀 못된 남자친구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갑자기 깜짝. 못된 남자친구라니까 왜 이렇게 불편해하세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그 김범수 씨가 혹시 뜨고 나서 변한 게 혹시 있다면? 뜨고 나서요. 네.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뜨고 나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똑같아요. 조금 이제는 좀 편하게 좀 대할 때도 되지 않았나. 선생님한테. 농담도 좀 하고. 예.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년 만에 다리 꼬는 걸 텄다. 선생님 앞에서. 네. 그게 이제 야, 놀랬어요. 네. 저만 아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런 사석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꽈봐. 꽈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이걸 계속 이러다가 무릎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봤어요. 네네. 괜찮은 거예요. 지적도 안 하고. 예. 네네. 그래갖고 야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박선주 씨가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김범수 씨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야 김범수라는 사람 그리고 김범수라는 가수의 진가를 이제 많이들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지금처럼 꼭 해왔던 것처럼 충분히 더 갔으면 좋겠고 다만 뭐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장화는 좀 안 신었으면 그랬는데요. 예,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네, 그런 것만 빼면 뭐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얼마 전에 너무나도 감동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에게 그 오기 아닌 오기를 부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이 얘기를 듣고 말 거야 했던 게 뭐였냐면 범수 이제 네가 노래를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처음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 얘기 듣는데 티는 안 냈지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약간 그러신 거예요? 네, 간절히 제가 소망했던 이제 이 얘기만큼은 내가 꼭 듣고 싶다 했던 얘기였거든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리를 네. 빛내주셨는데 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열심히 선생님의 이름에 정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제자로서 할 도리인 것 같고 선생님이 그냥 늘 그 자리에 그냥 나무처럼 계셔주시면
제가 힘들 때 가서 기대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서로에게 처음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두 분이시잖아요. 네, 네. 단순한 선생님과 제자 사이를 넘어서 오랫동안 음악을 함께하는 사이로 남길 바라겠고요. 네. 박선주 씨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음악에 재능이 없던 김범수 씨가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드디어 1999년 약속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김범수의 사전 두 번째 단어 반쪽짜리 의미가 궁금한데요. 먼저 사전적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반쪽짜리 하나를 둘로 쪼갠 것 가운데 하나. 반쪽짜리란 어떤 의미인가요? 김범수 씨에게. 제 가수 인생이 지금껏 13년 동안 반쪽 가수 인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지금까지는 앨범이 나와도 보통 이게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의식하게 돼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차트를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게 되면 괜히 저만 상처 받으니까 그냥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앨범을 늘 낼 수 있고 그 앨범을 들어주시는 분이 몇 분이라도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음악 생활하자 그런 정도의. 근데 이제 요번 앨범 나오는데 괜히 차트를 뒤적이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떤 느낌일까? 근데 봤는데 막 정말 그 내노라는 대한민국의 아이돌 가수들과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야, 참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반쪽짜리, 그러니까 제 음악 인생의 반쪽을 왠지 찾은 것 같은 이제서야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얼굴 없는 가수가 된 건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죠? 예, 이제 타이죠, 타이. 아니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거나 음악에 대한 회의감까지도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것이나 네. 뭐 그런 쪽으로는 아예 그냥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냥 목소리를 빌려주고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가수다. 라고 이제 저도 그냥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세뇌를 시켰죠. 예, 그러지 않으면 사실 좀 상처가 크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희 기억에는 1집을 내고 예. 방송을 하셨죠 잠깐 첫 방송을 예, 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예. 네네. 이 친구도 굉장히 슬픈가 봐요. 유기란데요. 예, 처음이자 마지막 이제 방송 TV 출연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첫 방송 딱 했는데 조금 그 바람 타던 노래가 갑자기 주춤하는 거예요. 네. 순위도 완전히 밀려나고 판매량도 훅 떨어지고 이제 제작자가 저를 이제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불러서 오디오형 가수로 이렇게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기회로 이제 저는 다시는 이제 TV 매체에는 나갈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이제 잃게 됐죠. 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뭐 시술 같은 거를 좀 권유하지는 않았나요? 예,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그것도 타이죠. 네. 이게 눈 수술을 그때 이제 초창기에 한번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제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간직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한마디로. 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예. 이것 때문에 한 건데 또 방송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럴 바에는 괜히 안 한 하는 거예요. 게. 예. 아이 그래서 뭐 잘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사실 늘 그게 이제 저는 좀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네. 좀 TV 하면서도 네. 저는 이제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예. 좀 어색하다. 자연스럽지 예. 않다고.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께 사실 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진짜로요?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과 좀 여러분들 한번, 어떠세요? 제 본인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이 좋지요, 지금의 김범수 씨가. 그래요. 예, 참 아니, 네. 이게 참 저한테는 용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글을 남겨요. 저는 범수 오빠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오빠 같이 생긴 눈은 처음 봤어요. 연예인 중에. 이런 눈은 오빠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얼마나 좀 큰 힘이 됐든지 이게 희소성이 있는 눈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성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김범수 씨 눈을 좀 네네. 안경 착용을 또 실례가 안 예. 된다면 뭐, 워낙이지 뭐. 예. 이래요. 예. 어디서는
이제는 좋은데요, 왜? 너무 좋은데요, 왜? 예. 그 몽환적인 느낌을 네. 살짝 좀 이렇게 좀 졸려요, 같이. 근데 이런 눈도 이제 매력 있게 봐주시니까 굳이 제가 이제 이거를 잘생긴 그런 미남처럼 그렇게 성형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예, 저도 이 자리에서 네, 하게 네. 되네요. 그럼요. 당연한 그냥 거죠. 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렇게 방송을 처음 출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방송을 당분간 출연을 네. 안 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 99년도에 첫 방송 하고 나서 네. 윤도현의 러브레터 네. 그 방송에 나가기 전까지는 이제 한 4, 5년간 그냥 그 비주얼이 아예 없는 얼굴 없는 가수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죠. 예. 야, 근데 가수라는 거는 뭐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연예인으로서 화면에 얼굴이 비춰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잃었을 때는 저 같으면서 포기를 할 수 있겠다. 아, 이건 나랑 좀 안 맞는구나는 좀 예, 약간 그런데 저한테는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걸 끈을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는데 제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그래서 제 자신에게 계속 세뇌하는 거죠. 그냥 나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노래를 하고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도현의 러브레터라는 네, 프로그램. 근데 그 프로그램만큼은 제가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예. 저 무대에 너무 서고 싶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간곡히 참다가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본인이? 이제, 네, 이제 네. 거의 한 4년 만에.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잘 버텨오다가 너 왜 그러니? 잘 해왔잖아. 잘 해왔어. 이제 잘 해왔어, 이제.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찬물 끼얹으려고 그러는 거야.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가수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래, 제작비는 내가 다 지원을 해주마. 대신 그거에 대한 모든 비즈니스적인 책임, 음악적인 책임 다 네가 져라.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정말 다시는 이제 방송을 할 수 없느냐,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느냐. 네. TV가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김범수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그 방송이 딱 끝나고 나서 그 게시판을 딱 열어봤는데 한 10분, 20분 사이에 막 수십 페이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어떤 얘기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했던 게 이게 또 논란이 된 거구나. 지금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 이런 거. 근데 외모보다는 음악에 대한 얘기들, 예, 노래에 대한 얘기들, 왜 지금까지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하는 뭐 그런 하여튼 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호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예, 나오고. 예. 혼자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정말 이게 막 눈물 닦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네. 볼 정도로 예,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새벽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어깨 당당히 펴고 회사 들어갔죠. 이제 문 세게 여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예, 딱 하니까 이제 벌써 저를 맞으시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 범수 왔니? 그래 뭐 녹차할래? 얘기해. 그래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다음 방송 한번 또 잡아보자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억울했던 저의 모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음악 방송은 이제 꾸준히 활동을 좀 조금씩 했었어요. 네. 예. 사실 김범수 씨가 네. 데뷔 초에 그 외모로는 그 조금 밀려 있었을지 네, 네, 네. 모르겠지만 사실 노래 실력만큼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예. 그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셨어요. 대단한 일이죠. 네. 아니 어떻게 미국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 레코드 회사가 우리 한인의 저력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한국 가수를 미국에 진출 한번 시켜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가지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찾다가 검증은 안 됐지만 실력파 가수, 숨은 실력파 가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느냐. 네. 처음엔 사실 좀
이분들 약간 사기꾼들 아니야 하는 생각을 왜냐면 캣 존슨이라는 흑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거 그러니까 겨우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잘 걷지도 못하세요. 믿음이 별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굿 막 이러면서 막 one more time 막 이러면서 하고 계시니까 이게 좀 아닌데 예, 좀 의심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막 얘기해 주시는데 본인이 예전에 스티비 원더와 작업한 거 막 작업한 거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내 친구들이야 이러면서 다 보여주시는데 그때 갑자기 와 진짜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럼 그 앨범을 내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미국에서 제가 그때 활동을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비자 문제 예. 엄청나게 엄격했거든요. 네. 비자가 있었을 그러니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처음에 그 빌보드에 올랐다 했을 때 막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 거짓 아니냐. 무슨 한국 가수가 빌보드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빌보드지가 도착을 하기 전까지는 회사도 저도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 당했다야. 아유 참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빌보드지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BSK라는 가명으로 예, 했거든요. 그 BSK가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51위에 세일즈 차트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게 막 닦아도 보고 이거 한번 보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9시 뉴스에서 이걸 좀 다뤄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9시 뉴스에서 인터뷰하러 오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얼굴 없는 가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러면은 그 저기 선글라스 끼고 약간 옆모습으로 이렇게 촬영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 음악 평론가는 굉장히 떳떳하게 네 이건 정말 한국인으로서 쾌거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예 정말 기쁘고요 예 정말 기쁘고요 아, 진짜로 옆모습으로? 진짜 옆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랬었던 아니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면서 이걸 이렇게 정면도 못 쳐다보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 이걸 네. 자, 여러분. 그 당시 자료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야 정말 음악의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의 대중음악 인기 순위인 빌보드 차트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가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소력 짙은 가리고 있지 목소리로 않습니까? 사랑의 아픔을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얼굴 없는 가수로 불려온 김범수 씨가 올해 발표한 노래 하루를 영어로 개작한 이 곡이 지난 6일 미국 빌보드 세일즈 차트에 81위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51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시장도 희망이 있다. 미국 시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동양적인 그런 보이스가 좀더 신선하고 새롭게 보여줬으면 생각합니다. 왜 저런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아니 저기서 음성 변조만 하면은 사건 사고인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저거 보시고는 너 무슨 죄졌냐. 제가 올해 봤던 영상 중에 베스트 영상이에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네. 그 대한민국에 남자 가수가 100명이 있다 치면 네네. 그 중에 한 몇 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뭐 그래도 상위권. 잘했어요. 이제 코올리기죠. 예. 그리고 제가 본 영상을 저는 잘 모니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정말 보고 있으면 틀리고 실수하고 잘 하지 못한 부분만 보여요. 그러니까 늘 제 무대에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이걸 보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망언인 거예요. 김범수가 노래를 못한다. 야, 실시간 검색어예요. 김범수 망언. 김범수 자기 노래에 만족한 적 없다. 만족한 적 없다. 알겠습니다.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은 네. 이걸 갖고 와봤는데 네. 그때 당시 제가 그 빌보드지에 올랐던 예,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다 보여주시죠. 예. 네. 이걸 버리지 않고 두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음. 제 꿈은 이 빌보드 차트의 핫 100
1위를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단짠 꿈이죠. 예. 네. 제 승승장구의 마지막은요.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본인에게 편지를 한번 써주세요. 야, 범수야. 요즘 참 네가 대견하고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요즘에 내가 봐도 이렇게 거울 보면 훨씬 나아졌더라. 하여튼 잘 관리해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자. 화이팅! 야.